너진동님 습관 영상 봐도 안 돼요. 저는 의지 막약이에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되시죠? 금연도 하고 싶고 다이어트도 하고 싶은데 마음만 늘 앞서셨죠? 여태 의지가 처박약하셨죠? 예?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저번 습관 영상보다 10배는 업그레이드된 킹갓 레전드급 해결책을 들고 왔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는데도 바뀌는 게 전혀 없다면 구독 취소와 악플 테러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환불 가능. 여러분이 정말 심각한 신경계 질환을 겪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바뀔 수 있을 거라 장담에 장담을 하거든요. 나만 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부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테디셀러, 오바마 정부의 핵심 역할을 한 책 행동경제학의 교과서 너지 파이널 에디션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지난주에 했잖아요. 걱정 마세요. 다릅니다. 저번 영상을 보고 오실 필요도 없어요. 지난 편이 남을 조종하는 법이었다면 이번 편은 나를 조종하는 법이거든요. 자, 각설하고 행동경제학에 알려주는 끝판왕 자기개발 비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죠. 카카카 컴온. 우선 원리를 아셔야 모든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만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인지심리학에 따르면요, 우리 뇌에는 두 개의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수동내 모드와 자동내 모드죠. 폰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수동내 모드는 말 그대로 수동, 모든 행동을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뭘 할지 어떻게 할지 어디서 할지 하나하나 수동으로 조작하는 거죠. 말만 딱 들어도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수동도 수동 나름대로 조작하는 맛이 있기야 하지만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에너지 소모도 심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모드죠. 비효율. 그래서 우리는 자동내 모드를 애용합니다. 당신은 퇴근길 하굣길에서 굳이 구글 지도를 켜지 않습니다. 골목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을지 왼쪽으로 꺾을지 고민하지 않죠. 그냥 오늘 저녁 뭐 먹지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연스레 현관문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자동 모드예요. 슈퍼컴퓨터보다 빠른 연산으로 수십 년간 쌓여온 빅데이터를 순식간에 요약하는 데다가 성능도 짱짱하고 에너지도 별로 안 들죠.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할 때도 유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을 만날 때도 유용합니다. 저 사람 뭔가 쎄하네. 자동 모드 개사기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내는 아쉽게도 오류가 찾아요.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자동내가 만들어내는 오류를 역용하는 게 넛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개팅에 나간 당신이 저는 애니를 좋아합니다. 라는 자기소개를 한다면 소개팅 상대의 자동내는 경험 빅데이터를 직감적으로 분석해 편견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겠죠. 아쉽다. 그렇다면 이런 편견을 역이용해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운동과 독서를 좋아합니다. 좀 괜찮을지도? 애프터를 받아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와 같이 자동내가 만드는 오류를 역이용해서 특정 행동으로 유도하는 스킬이 바로 넛지입니다. 그럼 하루 종일 수동대로 살면 넛지 당할 일도 없겠네요? 네, 물론이죠. 그치만 불가능합니다. 수동내 모드는 켜고 끄는 것만 해도 에너지 소모가 극심해요. 힘들게 억지로 켜봤자 자동내에 비해 속도도 느리고 성능도 구립니다. 그야말로 가성비 최악의 모드. 그럼 오류 감안하고 자동 뇌만 쓰는 게 낫겠네. 문제는 뭐냐? 수동내와 달리 자동내는 하던 것만 잘해요. 자동내는 멍청이에요. 학습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늘 하던 일만 하려 하고 안 해본 일은 피하려 들죠. 이게 자동내, 수동내 개념의 핵심입니다. 수동내 모드로 열심히 계획을 짜놔봤자 계획표를 보는 게 자동내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던 대로 게임이나 해야겠다. 자동 모드는 가성비가 좋지만 오류도 나고 멍청합니다. 수동 모드는 느리고 빡세지만 알짤딱이 잘 되죠. 이 사실을 알아야 각각의 모드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계획을 지킬 때마다 수동 뇌 모드를 켜고 다니면 되겠네요. 네? 아니요. 앞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키고 다니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의지를 가지면 가능한. 물론 몇몇 환경과 유전이 좋은 소수의 사람은 의지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 수동내를 지 맘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이번 영상에 관심조차 주지 않았겠죠. 아, 그러면 의지력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는가 보. 아니요? 아닙니다. 사실 그게 일반론이긴 하지만 의지력이란 건 아쉽게도 학교에서는 각 게임마다 한계치가 정해져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여자냐 남자냐 키가 크냐 작냐 하는 것처럼 님들 의지력은 이미 정해져 있고 늘어난다 한들 그 폭이 크지 않다는 거죠. 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미친놈아. 그래서 제가 넛지 파이널 에디션을 들고 왔죠. 앞서 넛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동내가 특정 행동을 하게끔 쓱 유도하는 스킬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넛지를 자기 자신에게 쓴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의지력을 영끌해서 굳이 수동내로 바꾸지 않더라도 자동내가 계획을 지키게끔 쓱 유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의 후반부는 사실 미국인 마케터나 정치인, 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글이 써져서 우리와 동떨어진 내용처럼 보였지만요. 저자가 소개하는 6가지 넛지 원칙을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적용해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회심리학에 따르면요, 길 위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동내에게는 그 돌멩이 하나가 길을 건너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사소한 걸림돌은 행동 실패의 결정적 이유. 그러나 정말 수많은 연구가 이 사실을 증명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걸림돌을 무시합니다. 음식점이 가장 흔한 예시죠. 식당 사장님은 메뉴판을 짜기 위해 수동내 모드를 킵니다. 그러고는 메뉴가 많고 다양하면 손님들도 좋아하겠지 같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자동 모드 손님들에게 의미 없이 많기만 한 선택지는 본능적 기피 대상이 될 뿐입니다. 물론 선택 구조를 준내 치밀하게 짜는 방법도 분명 있기야 있지만서도 정말 확실하고 쉬운 해결책은 단수나 전략입니다. Make it easy. 다른 말로는 준내 쉽게 만들라. 백종원 선생님이 골목 식당에서 항상 첫바따로 던지는 솔루션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메뉴를 줄이라는 거죠. 야후가 이것저것 다 끼워 팔며 압도적인 포털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때 구글이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다 단수나 전략 덕분입니다. 우리는 검색창 하나만 띄운데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님들 계획을 돌아봅시다. 당신이 정녕 운동을 하고 싶었다면 하기 쉽게 만들었어야 했죠. 그러나 당신이 짠 주말 운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돌멩이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자갈밭 수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막 일어나서 수동 모드를 켜지도 못한 비몽사몽 상태의 당신이 유튜브를 보겠다는 욕구를 억누르고 샤워하고 옷 고르고 화장하고 닭가슴살을 삶고 에어팟과 보조 배터리를 찾은 다음에 헬스장을 가겠다는 용기까지 내겠다고요? 전날까지 누워서 유튜브만 보던 자동내가 어떻게 이걸 매일매일 해내겠습니까? 장단컨대 운동을 할 때마다 린스를 하고 옷도 그르고 화장도 해야 했다면 로니 콜먼도 그렇게까진 몸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보내기 귀찮은데. 우리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할 일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해요. 애매하게 2가지 토끼를 잡으려다 2마리 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만 하십시오. 우연찮게 헬스장에서 생긴 인연과 연애를 하고 싶은지, 몸을 만들고 싶은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죠. 디폴트는 수많은 편향이 뒤섞여 가장 강력한 파워를 내는 넛지입니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 마케팅 수신 동의 항목이나 다른 프로그램 설치 동의 같은 최악의 선택지조차도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대로 두려워하죠. 저는 무조건 체크 푸는데요. 네, 저도 체크를 풉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고 스팸 문자가 날아오는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굳이 기본 설정으로 유지하려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웬만큼 싫지 않으면 그대로 놔둘 만큼 아주 강력한 넛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뭐 어차피 님들은 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당신이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공부하는 기본 설정을 굳이 바꾸려 들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당연한 얘긴데 공부를 어떻게 기본 설정으로 하냐고. 자, 보십시오. 독서실에는 남들도 다 공부하러 오고 헬스장에는 남들도 다 운동하러 와요. 공부를 하고 싶다면 공부가 기본 설정인 상황에 놓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나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동조 효과까지 챙길 수 있죠.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루 2시간씩 공부하기 같은 빡센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단순 독서실 가기를 생각해야만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 있어요. 독서실과 헬스는 일단 가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단 가세요. 정말 진심으로 그게 제일 힘든 거니까요. 알아도 잘 안 가지던데. 걱정 마세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일상과 접목시키기. 매일 해야 하는 디폴트 행동과 특정 상황을 합치는 거예요. 뭔 말이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싶다면 샤워 도구를 헬스장에 두고 다니세요. 샤워를 집에서 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양치 도구나 중요 물품을 독서실에 두고 다니세요. 별거 없는 것처럼 들려도 단순화로 저항을 줄이면서도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는 그야말로 개쩌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한 1, 2번만 지켜도 한두 달은 거뜬할 겁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실수를 하든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인간에겐 돌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휴대폰 충전을 안 했거나 태풍이 몰아치거나 늦잠을 자버리는 등 돌발 상황이 생길 경우, 특히나 여러 번 겹쳐서 생길 경우에는 순조롭던 계획도 와장창 박살이 나버리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오류 예상 넛지입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피임약이죠. 피임약은 총 28정이지만 그중 4정은 효과가 없는 가짜약입니다. 사기꾼들 아니여? 피임약은 4일의 휴지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나흘이나 약 먹는 걸 쉬어버리면 실수로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가짜약으로 규칙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수를 예상한 넛지죠. 자, 이해가 되셨다면 오류 예상 넛지를 스스로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알아서 잘 대처할 거라 믿지만요, 비몽사몽인 아침에는 수동내 전환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잘딱 능력이 평소보다도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은 무조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미리미리 상황별 시나리오를 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늦잠 잤을 때는 어떻게 움직일지,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등 상황별 계획표를 미리 방문 앞에 붙여 놓으시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십시오. 혹시라도 물건을 못 챙기는 상황,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선과 동선을 고려해 수동내 모드일 때 미리미리 준비물을 배치해 두십시오. 자동내 모드인 당신은 수동내 모드인 당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란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바로바로 막을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 방법이 바로 피드백입니다. 차를 타본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연료가 없으면 경고등이 켜지고 안전벨트를 안 차면 경고음이 울리고 후진을 할 때는 삐삐 거리죠. 이런 즉각적인 피드백은 놀라울 정도로 실수를 줄여줍니다. PC방, 노래방 문짝에 붙어진 우산은 챙기셨나요? 문구가 가장 좋은 예시죠. 여러분도 동선에 맞춰서 알맞은 문구를 붙여놓으시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을과 문장을 따라 써야 모닝 알람이 꺼지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인센티브, 단기적인 보상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참 뻔한 말이죠. 이건 넛지가 아니라 고전 행동 경제학에 가까운데요. 그럼에도 저자가 굳이 넛지 6원칙에 인센티브를 넣은 이유는 아무튼 구간이 명간, 인센티브만큼 확실한 동기부여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치팅데이나 자신에게 주는 셀프 선물이 보상 심리를 잘 활용한 전략이죠. 그러나 이 정도는 약합니다. 너무 약해서 CR도 안 먹힙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자동내는 잃는 걸 더 무서워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인센티브보다 디스인센티브, 보상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담배 끊을 때 이것만 지키시면 금연하기 진짜 수월해요. 담배를 절대 피우면 안 돼요. 10년 가까이 담배와의 투쟁을 벌였던 방송인 침착맨님은 잇따른 금연 실패로 조리돌림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저 사람 실패하면 오늘도 하루 지났다, 잘했다, 자꾸 담배가 생각이 나니까 쓰는 거야. 그러나 올해 1월 담배 피다 들키면 1,000만 원을 주겠다, 대대적인 1,000만 원 내기를 건 이후로 성공적인 금연 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시죠. 나는 금연을 계속하고 있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내가 1,000만 원 현상금을 걸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게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자, 보신 바와 같이 디스인센티브는 고전적인 수단인 만큼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분명한 손해를 만드십시오. 친구와 내기를 하십시오. 헬스장에 안 갈 때마다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내기를 한다면 엄청난 심리적 억제 장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솔직히 내기를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죠. 침착맨님이야 공인이라는 제약이 있었지만 친구끼리는 안 지키면 땡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제대로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싶으시다면 법적 효력이 생길 법한 그럴듯한 계약서를 쓰십시오. 내기 계약서를 만들어서 두부 인쇄 후 각자 서명한 뒤 나눠 가지세요. 농담 같지만 농담 아닙니다. 책에서도 꾸준히 소개되는 방법이고 저도 직접 해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미친 효과를 보여줘요.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네가 써줄 것도 아니면서. 네, 써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놨으니 다운받아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경로 요인 고려해서 귀찮은 거 다 없애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넛지는 바로 매핑 전략입니다. 책에 나온 설명에 따르면 결과를 선택과 연결시키는 넛지인데 뭔가 말이 복잡하죠? 쉽게 설명하자면 미리 예상하기 전략입니다. 시시코너나 체험판 게임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이 게임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미리 찍먹해 보는 겁니다. 물론 공부나 운동은 미리 찍먹해 볼 수 없죠. 우리는 시험에 합격한 삶을 살거나 몸짱이 돼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결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거겠죠. 공부를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바뀔지, 운동을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게 될지, 이게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디테일한 팩트를 많이 모으시는 겁니다. 책을 읽으셔도 되고 주변 사례를 듣거나 유튜브를 보셔도 됩니다. 설득력 있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당신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가끔 환경이나 넛지에 휘둘리지만서도 때로는 그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춘 인간이에요.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기에 이 일이 진짜 도움이 될지, 왜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그 일을 더 열심히, 더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가지 넛지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뻔하네요. 그런 생각 또한 편향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래 개별 상품으로 팔리던 방법들이라 어디서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은 각각의 넛지를 싸그리 긁어 모아 왜 유용한지, 어떤 원리로 유용한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단순 방법만 알면 의미가 없어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효과도 보실 수 있고 상황에 맞게 커스텀도 할 수 있겠죠. 방법들이 좋게 하는데 실천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없는 의지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연금술이 아니에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을 위한 영상이죠. 저는 태생적으로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 여기 나온 방법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정말 톡톡히 누리고 있죠. 오늘은 저 같은 분들을 위해 정말 순수하게 의지만큼 해내는 비법을 소개드렸습니다. 자책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안 되면 제 탓을 하세요. 그 대신에 혹시라도 잘 되면 한턱 써십시오.